차장의 또 멘트가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고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괄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중 사이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 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2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 초에는 우리 주일 대사가 일본 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터킹 포인트 없는 파트인데,